예,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선규 소장님은 에너지, 원자재, 2차 전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오늘은 애플 얘기를 할 겁니다. 애플의 자율주행차, 이것도 이제 결국은 또 2차 전지, 자율차 다 연결된 거서요.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 운영 체계로 자동차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관련주도 들썩였는데요. 애플은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하는 것 같다가 노이즈가 많습니다. 지금 애플카 얘기 나온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네, 원래 이제 그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네. 해가지고서 이게 비밀 프로젝트로 갔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일단 나왔었습니다. 네. 얘기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나온 거는 한 2016년도 전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고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같은 데서 그 독일에다가 애플이 비밀리에 이제 그 어떤 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그 엔지니어가 지금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떡밥을 하나 던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포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테슬라 부사장까지도 중간에 나와서 영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하다가 중간에 어그러지고 또 한 번 어그러지고 하다가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2021년도에 팀 쿡이 드디어 이제 2021년도에 이거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최근까지 독일의 비밀리에 자동차 연구소를 운영을 했던 걸로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BMW라든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아니면은 그 폭스바겐이나 심지어 최근에까지 해가지고 포르쉐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했었고, 특히 이제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해서 데이터 소유권, 정확히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리면서 나왔던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지느냐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를 좀 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애플은 워낙 그 분야의 이제 강점이고 팬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았고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자동차들과 여기저기 합종 연행한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네. 정말 이번에 애플카가 나올 것인가? 예, 그 가능성과 함께 현재 개발 현황은 어떤지요? 지금 현재 개발 현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애플 인사이더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올해 즉 2022년까지 해서 베타 테스터 차량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한 80% 이상 거의 한 90% 정도가 지금 완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이 차량이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온 그 자료를 보면 애플카는 선주문을 2024년까지 한 10만 대를 받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실제로 양산을 들어가서 출시를 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애플 공급사 중에 역시 폭스콘하고 이제 럭스웨어 이 두 개 회사인데 전기차의 진출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럭스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쉐리 같은 쉐리 자동차하고 협력해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쪽으로 그 상당히 많은 그 애플카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들 업체들이 많이 생산할 확률이 크고, 또 이렇게 되었고, 또 이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현대차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불발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닛산이라든가 또 폭스바겐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도 계속 만나왔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애플카가 나오면 어떤 모습을 띨까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 업체들이 사실 없던 모델을 들고 나와서 획기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잖아요. 애플은 또 이제 테슬라와 차별을 해야 될 텐데, 애플이 만드는 자동차, 자율주행차는 어떤 모양일까요? 일단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율주행이었지 않습니까, 우선. 그리고 이제 차를 사면서 자기 스스로 진화하는 어떤 차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애플카는 거의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그 엔지니어들의 그 많은 소망들을 상당히 담아서 상당히 재밌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차 내에서의 유비쿼터스, 쉽게 얘기해 자동차만 타면 그 안에서 모든 그 인터넷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그 전자적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통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 공간으로서의 차량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집을 이제 들어가 있더라도 비싼 월세 때문에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네. 나만의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차량으로서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AI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애플카를 타면서 헤드셋을 쓰고 즉 AR이나 VR 장비를 가지고서 또 쓰고서 자율주행을 하거나 혹은 이걸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애플카는 이제 생태계,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 즉 아이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애플의 그 여러 가지 앱들과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그 차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선교 소장님과 애플카 이야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떠올랐고요. 네. 차이나 TV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오늘은 없다고 강 PD님이 답을 다 해주셔서 제가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채팅방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또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그 사실은 이 컴퓨터도 OS라고 운영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지금은 그냥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달리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중요할 텐데 애플이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 운영 체제를 채택한다. 이건 뭡니까? 중앙 집중형 운영 체제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도메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차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 내연기관 차를 보게 되면은 엔진이면 엔진 아니면 변속기면 변속기, 네. 그 다음에 구동계는 구동계, 그 다음에 뭐 전장은 전장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각각에 따로 이제 그 전자장치가 들어있었는데 네. 이 테슬라 이후에 이부터는 이제 이런 도메인 컨트롤이라 그래서 중앙 집중형 운용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각종 종 컨트롤러라 그래서 구동계, 그다음에 뭐 그다음 냉각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장 이쪽을 해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컨트롤이 붙고 그 밑으로 이제 또 다시 쭉 붙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보면 NXP 홈페이지, 이게 지금 전장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요 NXP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이 왼쪽이고 이제 지금 이제 그 DCU, 즉 도메인 컨트롤러 돌아가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CU를 이용해가지고 강력한 중앙 연산 기능을 가진 이 DCU가 밑에 있는 종 컨트롤러를 몇 개 정도를 다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종 컨트롤러들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많은 각종 기능들을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각 장을 맞춰가지고 무선 업데이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차량의 클라우딩 컴퓨터 이걸 같이 구현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존들에서는 이제 차량 배터리의 관리, 즉 BMS라든가 아니면 구동이라든가 운전, 그 다음에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관할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애플 어쨌든 국내 관련 기업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가 투자자분들은 제일 중요하실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배터리 얘기만 하고 그 기업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결국은 전기차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또 뭐를 채택할까도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다시 결국은 중국에서 미는 LFP 쪽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일단 요거는 그 제가 볼 때 캘리포니아 특성상으로는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유선 방식 이외에도 무선 충전 방식도 같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멀티 충전 방식을 이용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카 배터리는 현재 LFP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정성 부분에서 오히려 LFP가 나은데 이 전체적인 용량이라든가 성능에서는 오히려 리튬이온이 더 낫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포르쉐에다가 현재 이 다수의 전기차 기술을 협력을 지금 요청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주로 이제 뭐 타이칸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앞으로 나올 그 마칸 일렉트릭 같은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좀 어떻게 협력을 받을까 요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당연히 이게 좀 잘 안 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그 폭스콘이 결국은 애플카를 조립을 할 가능성은 제일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로 이제 지난 애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뭐 사실 뭐
한 부품 기업의 자율주행 센서를 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 애플도 얘기 안 하고 받은 예. 회사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대규모 시설 투자하면서 이쪽 아닌가 추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LG이노텍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실제로 급등락을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 애플이 현재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아직 상당히 등락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냐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까지 봤을 때 애플이 2017년도 4월에 일단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에다가 즉 도로 주행국이죠. 교통국에다가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45대를 일단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비밀리에 그래도 여러 렌트카드를 통해 가지고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걸 했는데 이것도 어느 한 회사만 딱 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회사를 집어가지고서 렌트카를 돌려가면서 썼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나왔을 때는 그 헐츠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헐츠하고 어떤 플리트 계약을 해서 애플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뭐 여러 가지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는 한 2020년도 정도 돼가지고 이 애플카가 그 테스트하던 그 차량이 한번 사고가 났거든요. 주행하다가. 근데 이게 헐스차가 아니고 다른 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그 차량 주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그쪽 관련된 관찰을 그 주무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요? 예? 어떤 기업 좀 전에? 네, 일단 주로 봐야 될 건 우선 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네. 그 애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차량 제어형 전장 쪽이 가장 취약하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놨고 생태계는 조성을 해놨는데 네. 이거를 정말로 구성하고 구현을 해야 될 하드웨어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차량 제어형 전장 관련주들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G노텍이 항상 그 애플 관련돼서 떠오르고요. 뭐 LG 전자도 이제 마그나죠. 마그나하고의 전장 부품 쪽.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 퓨런티어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군요. 네.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2025년 지금 양산한다는 계획인데 그거는 이제 될 걸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전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최근 들어서 애플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이 애플카만 보는 그 기자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꿔밍치라고 해가지고선 그 대만 중국 분이든가? 예, 대만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봤을 때 지금 그 애플 프로젝트 팀이 또 다시 3월에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이것 좀 다시 짜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애플이 2025년도에 양산 목표에는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올해 안에 어떻게든 베타 테스트 차량은 보이겠지만 어디가든 중요한 것이 베타 테스트라는 것이 항상 뭔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결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자화전자라든가 뭐 LG이노텍 좀 급등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애플카 말고도 애플에도 실제로 그 센서라든가 라이다 같은 거 아다스 관련된 이런 그 카메라 센싱 유닛 자체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그 컴퓨터 부품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신규로 뭐 이런 애플카 나왔다, 뭐 퓨런티어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신규 종목이니까 자제해 주시고 우선은 2023년도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즉 베타 테스트가 어느 정도까지 잘 나온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또 애플카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